Nordicus. 안녕하십니까, 루크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는 드리게 되네요. 이거 저도 글로서 많이 쓰고 또 제 경험에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정말 책으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전공하셨거나 카운셀링이나 컨설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습다고 여기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영업을 포함해서 좀 작은 소기업, 소기업, 한국인들의 그 자영업 사랑은 유별나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의 자영업 비율은 50%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자영업이든 크던 작던 이야기를 떠나서 몇 가지를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미국에서, 스웨덴에서, 또 한국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오너의 개인 특성을 꼽았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아이디어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저는 나눴는데, 하나는 내향적이고 학구적인 엔지니어적인 타입이 있다 라고 보면, 또 반대로 외향적이고 실물 경제적이고 비교 예측을 하는 좀 분석적인,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오너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거를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춰서 이쪽에 어느 비중을 두지만 사실은 이런 쪽도 가미하고 있다라든지 반대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개인 특성으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을 처음으로 했는데, 사업이랄 건 없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개인 프리랜서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도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분야가 좀 넓어지고 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일할 기회가 좀 생기면서 제 스스로도 느낀 게,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내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를 제 개인 일을 시작하면서 한참 지나서 그런 일을 알게 됐어요. 내향적인 성격의 오너든 외향적인 성격의 오너든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바꾸거나 다른 거를 고쳐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향적과 내향적, 또 균형적이라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관여했던 유리사업에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오너가, 제가 오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오너가 연구자 출신이고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오너였는데,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오너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럴 때 난감해하던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오너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조언은, 제가 사실 이런 출신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진 않다. 그래서 실물 쪽으로 나가면 그걸 대신해서 이분이,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대신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코업을 하면서 PPT를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렇게 치른 적은 있습니다. 오너의 개인 특성을 이제 넘어서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기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너의 성격과 맞물려서 그 오너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오너의 의지가 이 사업을 개인적인 사업에서 확장된 사업으로 나갈 것이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나중에 좀 사회공헌적인 자본론적인 경제에 속할 것이냐, 또는 반드시 해외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장성이나 미래 예측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은 자기의 자본뿐만 아니라 외부 자본, 투자 자본도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의 문제는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플렉서블하다는 의미 내에는 외부 투자 또 뭐 대출이라든지 뭐 또 개인적인 투자자를 만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본의 능력을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이런 플렉서블한 거에 당연히 시장성이나 오너의 의지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봅니다. 저는 네 번째 사업 수명을 생각을 했는데 사업에는 수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는 추세죠.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은 더 트렌디하고 더 급진적인 시장 내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니치 마켓이라는 한마디로다가 얘기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사업 수명에 대해서도 연관이 반드시 있고요. 뭐 영원할 것 같았던 스타벅스나 커피숍의 분야도 사업 수명은 제가 볼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뒤따라온 맛으로 또 승부를 보는 뭐 시어스 베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나는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모토로 세웠던 그런 피츠커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애시당초 이런 거를 예측을 하시고 이런 것조차 예측을 하시고 이런 거에 오너의 의지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사업 수명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뭐 이것도 계획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생각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보는 또 시장이 보는 사업의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의 조건을 제가 그냥 좋은 걸로만 뽑아를 보면 지금까지 없었거나 완벽하게 개선된 상품이다. 또는 어떤 한 문화를 또는 다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다. 상품이라는 것은 서비스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가능한 한 자주 쓰고 매일 쓰면 더 좋은 것이다. 또는 분위기를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다. 또는 이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하기 앞서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어디서 소개를 하고 하는 이 시스템을 소개하기 전에 런칭 전에 생각하면 좋겠다. 또는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문화를 이끄는 거와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시장마저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죠. 애플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였습니다만 뭐 요즘에 커진 대기업들 대부분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7가지를 생각했고 좀 생각을 해보고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너무 새로운 거 아예 없었다. 너무 새로운 거. 요거는 북유럽에서 이런 상품을 시작한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고양이 문화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너무 좁거나 고객층이 특이한 그런 고객층을 사로잡고 있는 좁은 고객층이거나 고가의 상품이거나 하는 그 마켓이 아무래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저에 대한 경우였습니다. 투자 자본이 초기 투자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개인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건데 거기에 뭐 포장만 바꾼다든지 이름만 바꾼다든지 분위기만 바꾼다든지 해서 약간의 개선만 한 것. 이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에 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종류의 사업을 갖다가 시작해야 될까라는 경우에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경우라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혹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한테는 송구스러운 마음 또 다시 사과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조언하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